그래서 대체 누가 내 아빠라는 건데? 내가 엄마의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들은 내게 아빠라는 이름을 찾아주려 했을까? 이 의문은 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고 내게 쏟아지는 모든 말과 시선은 그 질문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이제 막 26이 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억만장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의 엄마 이세아. 그녀는 모든 것을 스스로 이뤄낸 자수성가형 재벌이자 내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나 며칠 전 그녀는 단 한 번의 불운한 사고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떠났다. 갑작스러운 부재는 비현실적이었고 엄마의 따스한 체온이 사라진 저택은 뼈아픈 차가움으로 나를 감쌌다. 영정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강인하면서도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나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을까.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철의 여인이라 불렀고 나는 그 강인함이 나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엄마는 홀로 나를 키우며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 나는 그런 엄마의 외로운 헌신을 과연 이해했던가. 장례식 내내 쏟아진 동정과 위로의 말들은 내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세아라는 거대한 산이 무너졌을 때 남겨진 딸 한유진이 과연 그 유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는 듯 보였다. 엄마가 떠나고 모든 재산이 내게 상속된다는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순간에도 내 마음은 공허했다. 화려한 저택과 수많은 회사의 주식, 헤아릴 수 없는 재물들이 손에 쥐어졌지만 정작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망각 속에 허우적댈 뿐이었다. 거대한 상속이라는 현실은 비통한 마음을 마비시킬 만큼 압도적이었다. 엄마가 생전에는 절대 들려주지 않았던 과거의 기록들,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주고받은 서류, 뭉치들이 속속들이 내 손에 들어왔다. 그 속에서 나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홀로 감내하며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단 하나의 핵심적인 정보는 끝내 찾을 수 없었다. 바로 내 아버지에 대한 단서였다. 엄마는 늘 그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고 나 또한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 그녀에 대한 존중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영원한 비밀이 될 줄 알았다. 그때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저택의 문이 열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 남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이 나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혹은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처럼 느껴졌다. 첫 번째 남자. 말쑥한 정장 차림의 단정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는 능숙한 언변과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잘 나가는 투자회사의 대표이자 세상 물정 모르는 상속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해 보일 남자였다. 그는 엄마와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고 서로를 깊이 사랑했으며 내가 태어날 무렵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간절함이 엿보였다. 마치 정말로 잃어버린 딸을 찾은 듯한 연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박혔다. 두 번째 남자. 거친 외모와 반항적인 눈빛을 가진 그는 이 저택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다. 그의 이름은 박도영. 과거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밴드의 기타리스트였다고 했다. 그는 거침없는 말투로 엄마와 뜨거운 사랑을 나눴지만
락 음악이라는 꿈 때문에 엄마를 포기해야만 했다고 고백했다. 그의 등장은 내 엄마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혹은 잊고 싶어 했던 과거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세월의 흔적과 후회로 가득해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야망의 빛을 내가 잘못 본 것일까? 그는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했지만 그 희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세 번째 남자. 고요하고 차분한 인상으로 다른 두 남자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이름은 이지훈.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은둔 생활을 하는 예술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엄마와 문학 동호회에서 만나 짧지만 강렬한 사랑을 했고 헤어진 후에도 엄마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나를 위로하는 듯 들렸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무관심과 체념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예술가적 감수성이 나를 현혹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또한 어떤 것을 노리고 온 것일까? 그는 재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점이 더 수상하게 느껴졌다. 세 남자는 저마다 엄마와의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하며 내가 엄마의 숨겨진 유일한 가족이자 자신들의 딸임을 주장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 삶은 하루아침에 뒤집혔고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전혀 알지 못했던 엄마의 과거와 내 정체성에 대한 의문으로 뒤덮였다. 이들은 정말 내가 찾던 아버지들일까? 아니면 엄마의 막대한 유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사기꾼들일까? 엄마는 평생 이 진실을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배신감마저 밀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한 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었다. 나는 이제부터 나만의 방식으로 엄마의 비밀을 파헤치고 내 진짜 아버지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테니까. 세 명의 남자, 세 가지 다른 이야기. 저들은 정말 나의 아버지일까? 혹은 엄마의 유산을 노리는 불순한 존재들일까? 멍한 시선으로 그들을 마주하는 동안 내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막대한 상속이라는 현실은 비통한 마음을 마비시킬 만큼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는 따로 있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지의 과거가 엄마의 죽음이라는 비극 위에 피어난 이 혼돈이 내 삶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나는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섰고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이 의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성을 잃지 않고 냉정해져야 했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상속녀의 자격으로 그들을 내 저택에 들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경계심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들의 모든 행동과 표정, 그리고 말의 뉘앙스까지 가까이에서 관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잘 짜여진 오디션에 참가한 배우들처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듯 보였다. 먼저 강민준 씨. 그는 내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깔끔한 슈트, 세련된 매너, 그리고 언제나 내게 쏟아지는 자상한 미소. 그는 엄마와 공유했던 추억들을 조곤조곤 풀어놓으며 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을 법한 결핍을 채워주려 노력했다. 어릴 적 내가 좋아했던 인형의 이름이나 엄마가 즐겨 부르던 자장가 같은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급할 때면 순간 나도 모르게 그를 믿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곤 했다. 그는 나를 잃어버린 딸처럼 아꼈고 내 슬픔을 공유하며 다정하게 위로했다. 재벌 총수인 엄마 곁에서 나고 자란 내가 얼마나 위태로울지 걱정하는 그의 말 속에는 진심이 묻어나는 듯했다. 그러나 너무나 완벽하고 다정하기만 한 그의 모습은
오히려 내 안에 어색한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엄마가 남자복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지만 그녀는 강민준 씨 같은 완벽한 남자를 마다했을까? 그의 과도한 다정함 속에는 무언가 섬뜩한 계산이 숨어 있는 듯 느껴지기도 했다. 망각 속에 갇혀버린 내 기억 속 아버지의 그림자를 그는 너무나도 손쉽게 흉내내는 것만 같았다. 박도영 씨는 민준 씨와는 정반대였다. 그의 등장은 내 엄마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격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랑을 했을 것이라는 그림을 그렸다. 그는 거칠고 반항적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를 뜨거운 슬픔과 후회가 응어리져 있었다. 그는 이따금씩 술에 취해 엄마를 향한 그리움을 토해냈는데 그 애틋한 망각 속의 고통은 왠지 모르게 진실되게 다가왔다. 내 엄마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어. 내가 그녀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고 어리석었지. 그가 중얼거린 말들은 엄마를 잃은 나의 상실감과 묘하게 공명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는 저택의 품격 있는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 거친 외모였지만 엄마의 물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에서는 어딘가 섬세한 감정들이 엿보였다. 마치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자신의 밴드 활동과 꿈을 희생했지만 결국 엄마의 무관심 혹은 현실적인 판단으로 인해 버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듯했다. 그에게서 나는 일종의 피해 의식을 느꼈다. 어쩌면 그는 엄마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 마지막으로 이지훈 씨. 그는 다른 두 남자처럼 적극적으로 나를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주로 저택의 그림들을 감상하거나 정원을 거닐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엄마와의 만남을 운명 같은 끌림이라고 표현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였다고 했다. 그에게서 풍기는 예술가적인 감성은 마치 엄마의 숨겨진 섬세한 면모를 비추는 거울 같았다. 그는 물질적인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 굴었지만 그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의심스러운 지점이었다. 너무나 초연한 그의 태도는 오히려 모든 것을 손쉽게 얻으려는 무관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서는 때때로 깊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함이 엿보였다. 어쩌면 엄마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를 가장 깊이 고백했고 그는 그 비밀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필연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는 엄마를 회상할 때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특정 시간대에 대한 모호한 암시를 남기곤 했다. 나는 그 모호함 속에 숨겨진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적인 예감을 놓치지 않았다. 세 남자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내 마음의 틈을 파고들려 애썼고 나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민하게 살폈다. 나는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저 돈을 노린 배신자들의 잔혹한 연극인지 아니면 진실이 뒤섞인 비극적인 필연의 서막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때였다. 엄마의 서재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 평소에는 늘 잠겨있던 서랍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던 낡은 일기장은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쓰여 있던 글귀는 내 심장을 먹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나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큰 죄책감, 유진아. 이 비밀이 너를 지켜주기를. 일기장 속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이 잠자고 있는 듯했다. 과연 이 일기장은 누가 진짜 아빠인지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의 시작일까? 나는 숨을 들이켜며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
나의 심장은 멈추는 줄 알았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책은 마치 봉인된 비밀을 품고 있는 유물처럼 내 손에서 무게감을 더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귀, 나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큰 죄책감, 유진아. 이 비밀이 너를 지켜주기를. 그 문장은 엄마의 생전 모습과 너무나 다른 깊고 어두운 감정의 꼴을 드러내고 있었다. 죄책감이라니. 늘 강인하고 완벽했던 엄마에게도 이런 단어가 어울릴 수 있었을까? 나는 이 글귀가 어쩌면 나를 둘러싼 이 혼돈의 핵심일지도 모른다는 필연적인 예감에 사로잡혔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일기장을 펼쳤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택은 침묵에 잠겼고 오직 내 심장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엄마의 필체는 가지런하고 정갈했지만 글자 하나하나에는 숨겨진 감정들이 뒤엉켜 있는 듯했다. 일기장은 엄마가 젊은 시절 겪었던 사랑과 이별,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다. 가장 먼저 나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일기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성적인 문체로 가득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알던 엄마는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일기장 속의 그녀는 사랑 앞에서 흔들리고 아파하며 고뇌하는 한 명의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 간극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망각 속에 갇혀있던 엄마의 진정한 모습을 비로소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첫 번째 남자 강민준 씨와 관련된 듯한 페이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는 그를 가장 완벽한 사랑의 형태라고 묘사하고 있었다. 그의 품은 늘 안식처 같았다. 나는 그의 옆에서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되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강민준 씨의 다정함은 내게 조금은 어색하게 다가왔는데 엄마의 일기 속에서는 그 다정함이 곧 진실한 사랑의 표현처럼 느껴졌다. 그는 엄마에게 안정감과 미래를 약속하는 남자였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그러나 그의 완벽함은 나를 질식시켰다. 내가 꿈꾸는 자유는 그에게는 무모한 것이었다. 나는 그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결국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존재를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라는 구절을 적어 내려갔다. 희생. 강민준 씨는 내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나에게 닿으려 했지만 정작 엄마는 그의 곁에서 자신의 희생을 보았던 것이다. 그의 완벽한 사랑은 오히려 엄마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었다는 뜻일까? 강민준 씨의 말들이 점차 위선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의 다정한 미소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혹은 엄마가 알리고 싶지 않았던 또 다른 배신이 있었던 것일까? 다음은 박도영 씨를 연상시키는 내용이었다. 그는 불꽃 같았다. 나의 잠재된 열정을 일깨웠고 세상의 모든 규칙을 무시해도 괜찮다고 속삭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었다. 엄마는 그를 나의 가장 뜨거운 일탈이라고 표현했다. 박도영 씨의 거친 모습 속에서 내가 느꼈던 진실된 상실감이 이 부분에서 설명되는 듯했다. 그는 엄마에게 삶의 원초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태롭게 만드는 불안정한 요소였다. 그의 꿈은 너무나 찬란했지만 그 꿈의 그림자는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열정에 나를 바칠 준비가 되지 않았고 결국 그의 무관심 속에서 현실의 차가움을 깨달았다. 엄마는 무관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박도영 씨가 밴드 음악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말했지만 엄마의 일기에서는 그의 꿈이 곧 엄마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그를 진심으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고 판단한 것일까? 그의 거친 눈빛 속에 숨어있던 후회는 어쩌면 엄마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줬던 과거에 대한 미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쳤다. 그리고 이지훈 씨에 대한 내용. 그는 다른 두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엄마의 마음에 들어온 듯했다. 그의 고요함은 나의 복잡한 마음을 잠재웠다.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듯했다.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둘만이 존재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엄마는 그를 가장 순수한 교감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예술가적 감수성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감지했던 알 수 없는 간절함이 이 구절에서 납득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곧이어 그의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와의 관계에서 어떤 미래도 그릴 수 없었다. 그와의 이별은 마치 내 안의 한 부분이 영원히 망각 속에 갇혀버리는 듯한 고통이었다. 라는 구절이 이어졌다. 그의 무관심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었던 것일까? 그는 엄마의 순수한 영혼을 이해했지만 정작 엄마의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배신에 가까운 무지함을 보였던 것일까? 재물을 쫓지 않는 그의 태도가 이제는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선 책임 회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일기장을 덮고 나자 머리가 지끈거렸다. 강민준, 박도영, 이지훈. 세 남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마의 삶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사랑, 희생, 무관심, 배신이라는 키워드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들 모두 내가 진짜 아버지를 찾는 과정에서 겪게 될 필연적인 인물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다. 갑자기 저택에 초인종이 울렸다. 늦은 밤, 이런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는데. 혹시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봤다. 어두운 그림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엄마의 일기장이 던져준 복잡한 감정들을 채 소화하기도 전에 또 다른 긴장감을 몰고 오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 밤에 나를 찾아온 그는 과연 세 남자 중 누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의 등장일까? 초인종 소리에 얼어붙은 채 창밖을 내다본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이지훈 씨였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초연하며 가장 물질적인 것에 관심 없어 보였던 그가 이 밤중에 내 방 앞도 아닌 저택의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엄마의 일기장 속에서 그를 가장 순수한 교감이자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라고 묘사했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과연 그 순수함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나의 망각 속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조각들이 그의 방문으로 인해 불길하게 뒤틀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억지로 태어난 척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낮의 차분함 대신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하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유진 씨 아직 주무시지 않는군요.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용기를 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그는 평소처럼 그림을 감상하거나 정원을 거닐지도 않았다. 굳게 담은 입술은 마치 어떤 고백을 앞두고 고민하는 사람 같았다. 그는 차분하게 자신이 이 밤에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실은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이 단순히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영정사진 앞이라 할지라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말은 나의 심장을 관통하는 결정적인 한마디로 이어졌다.
당신의 어머니는 생전에 많은 것을 숨겼습니다. 특히 제가 당신의 친아버지임을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내게 사진 한 장을 건넸다. 낡고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와 함께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는 엄마의 필체로 나의 작은 꽃, 유진이와 지훈이 아빠라고 적혀 있었다. 충격적이었다. 그 어떤 다정함과 사랑의 말보다 그 문구는 내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지훈 씨는 분명히 내가 친딸임을 주장했지만 나는 그의 주장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확신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나는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는 일기장에서 내가 어떤 단서를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선수 치려는 것일까? 이 순수해 보이는 예술가에게서 나는 서서히 배신의 그림자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어머니는 당신의 미래를 위해 막대한 부를 쌓으셨지만 동시에 당신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은 다른 두 남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는 마치 다른 두 남자의 약점을 꿰뚫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민준 씨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도영 씨는 자유를 쫓는 사람이었죠. 당신의 어머니는 그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지 못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비밀을 이해했고 그리고 기꺼이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그날을.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어젯밤 읽었던 일기장의 내용들을 다시 되짚어 보았다. 엄마는 강민준 씨의 완벽함을 질식으로, 박도영 씨의 열정을 무관심으로, 그리고 이지훈 씨의 순수함을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으로 기록했다. 과연 이지훈 씨의 주장이 일기장 속 엄마의 속마음과 일치할까? 그 무관심과 현실 동떨어짐이라는 필연적인 기록 속에서 이 밤의 그의 등장은 더욱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킬 뿐이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나는 은밀히 그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는 내게 사진을 건넬 때 일기장이 놓여 있던 테이블 쪽을 한번 흘끗 쳐다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엄마의 일기장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가 내 방에 들어와서 그것을 봤을 리도 없었다. 마치 그가 내가 일기장을 찾았을 것이라고 예상이라도 한 듯한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다. 과연 그 순수한 눈빛 뒤에는 어떤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일까? 나의 무관심한 반응에 그는 점차 조급해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진실만을 강요하는 듯 보였다. 결국 나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알아낼 겁니다. 엄마의 모든 비밀과 저의 진짜 아버지요. 나의 차가운 한마디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위선으로 들렸지만 나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그를 보낸 후 나는 다시 한번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지훈이 아빠라는 문구를 읽으며 엄마의 글씨 위로 손을 얹었다. 일기장은 내게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엄마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현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지훈 씨가 보였던 무관심과 환상 때문에 결국 그를 떠났다는 내용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내 옆에 없었다. 라는 구절은 나에게 어떤 힌트를 주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저택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지훈 씨는 어젯밤 일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한 얼굴로 다른 두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민준 씨와 박도영 씨는 내가 이지훈 씨와 밤늦게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미묘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의 무관심 속에 갇혀있던 질투의 불꽃이 다시금 피어오르는 듯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진실을 가리려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일그러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가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의 희생과 나의 정체성은 영원히 망각 속에 갇히게 될 터였다. 그때 내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에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세아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 일기장을 믿지 마라. 그리고 그 세 남자도. 내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메시지는 엄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내가 믿고 있던 일기장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혼란을 안겨주었다. 대체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이며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 의문의 메시지는 얼어붙었던 나의 오감을 깨웠다. 엄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충격적인 문구, 그리고 그동안 내가 유일하게 기댔던 일기장과 세 남자 모두를 의심해야 한다는 경고는 내게 거대한 패닉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메시지는 내가 혼자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필연적인 숙명을 부여했다. 이제 무관심 속에서 좌절할 틈은 없었다. 밤새도록 나는 메시지의 발신지를 추적하고 엄마의 과거를 다시 조사했다. 사고 현장의 미세한 기록부터 그녀가 남긴 모든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그 어떤 변호사도 접근하지 못했던 엄마의 숨겨진 금고까지. 나의 탐색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 너머에 감춰진 해골들을 찾아 나섰다.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다시 읽어내려갔지만 이번에는 감정적인 해석 대신 사실의 배열에 집중했다. 희생, 망각, 무관심, 배신, 결정적인 순간, 이 모든 키워드는 사랑 이야기가 아닌 거대한 음모의 단서들이었다. 이튿날 나는 세 남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내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 대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나의 차가운 한마디에 강민준 씨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박도영 씨는 반항적인 눈빛을, 그리고 이지훈 씨는 고요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배우들이었다. 어젯밤 이지훈 씨가 절 찾아오셨더군요. 저와 엄마의 특별한 관계를 주장하면서요. 나는 의도적으로 이지훈 씨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일기장 뒤편의 사진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지훈이 아빠라는 문구까지 제가 직접 확인했죠. 나의 말에 강민준 씨와 박도영 씨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질투 혹은 경계심. 그들은 이지훈 씨가 한 발 앞섰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지훈 씨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다. 당신은 제가 일기장을 찾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방문했던 거죠? 그 사진과 문구를 통해 저를 완전히 속일 수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제가 엄마의 일기장을 찾았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했죠? 그의 얼굴에서 고요함이 사라졌다. 동공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엄마의 일기장에는 특정 날짜에 대한 당신의 기록이 유독 모호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내 옆에 없었다. 그 순간은 바로 제가 태어나던 날, 엄마가 병원에서 홀로 저를 낳았던 날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날 엄마의 곁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엄마의 일기장에서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찢어냈더군요. 내 말에 이지훈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가 밤중에 내 방에 들어온 흔적은 없었지만 내가 일기장을 찾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선수 쳤던 이유가 명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엄마의 기록을 조작하려 했던 것이다. 나의 분석에 강민준 씨와 박도영 씨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지훈 씨의 순수한 교감 뒤에 숨겨진 치밀한 배신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에게 무관심이란 자신의 야망을 위한 치밀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강민준 씨, 엄마는 당신을 가장 완벽한 사랑이라 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자신을 질식시켰고 존재를 희생해야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완벽함은 곧 그녀의 사업적 성공을 위한 전략적인 만남이었음을 일기장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엄마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막대한 투자금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엄마의 모든 행보에 관여하려 했죠. 엄마는 그 관계를 속박으로 표현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투자자로서 엄마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족쇄였고 결국 이지훈 씨가 찢어낸 일기장 부분에는 그가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나의 아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민준 씨의 다정한 미소는 사라지고 탐욕과 분노가 뒤섞인 추악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의 다정함은 내가 아닌 엄마의 유산, 즉 자신의 과거 투자에 대한 회수를 위한 위선이었다. 마지막으로 박도영 씨, 엄마는 당신과의 만남을 뜨거운 일탈이라 표현했지만 동시에 당신의 무관심과 현실 도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적었습니다. 당신은 밴드의 성공을 위해 엄마에게 거액을 요구했고 엄마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 해본 적 없는 위험한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는 당신의 꿈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당신은 성공에 눈이 멀어 그녀의 존재 자체에 무관심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즉 엄마가 가장 힘들 때 당신은 해외 공연에 미쳐 엄마의 전화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그녀는 혼자 모든 시련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박도영 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거친 눈빛 속 상실감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자신이 날려버린 기회와 탐욕에 대한 후회였던 것이다. 세 남자는 모두 침묵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라는 이름은 결국 거대한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가면극일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사리사욕과 엄마의 불운한 과거가 빚어낸 필연이었다. 나는 의문의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다. 이세아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다. 엄마의 일기장에는 그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보잘것없는 기념품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는 분명히 그 기념품을 갖고 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 있던 엄마의 마지막 사진. 그녀의 손에는 늘 끼고 다니던 결혼 반지가 없었다. 그 반지는 내 목걸이에 걸려 있었다. 엄마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었던 것이다. 엄마의 금고에는 한 통의 영상이 들어 있었다. 그녀가 죽기 불과 몇 시간 전 촬영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 엄마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강렬했다. 유진아,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을 거야. 내 죽음이 사고로 위장되었을 수도 있지만 미리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지킬 마지막 계획을 세웠단다. 엄마는 담담하게 자신이 지난 몇 년간 협박과 감시에 시달려왔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전 재산을 상속시킨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다. 내가 3명의 남자들에게 아버지라는 빌미를 준 것도 그들이 너를 찾아오도록 유도한 것도 모두 의도된 계획이었단다. 그들 모두 과거 나를 위험에 빠뜨렸던 인물들과 관련이 있거나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
그들 중 누군가 내 죽음과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그들을 통해 내 죽음의 진범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엄마는 그들이 벌이는 아버지 찾기 소동 속에서 진범이 움직일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내가 사랑했던 단 한 사람이란다.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던 유일한 남자였지. 그는 내 욕망과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내가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때 나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지켜줬어. 나는 그의 신념을 지켜주고 싶어 그와의 관계를 세상에 알리지 않았단다. 너도 그를 만나면 알게 될 거야. 그는 재산에는 눈도 돌리지 않을 사람이기에 이 소동에는 끼어들지 않을 거야. 영상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이 영상은 내가 오랫동안 비밀리에 협조했던 특수수사대의 손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너에게 의문의 메시지를 보냈던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겠지. 너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나의 진정한 희생과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낼 거라 믿는다. 내 딸 한유진. 영상은 끊어졌다. 엄마는 살아생전 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이다. 그녀의 죄책감은 내가 평생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야 했던 것에 대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강민준, 박도영, 이지훈을 모두 체포했다. 그들은 단지 아버지를 참칭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 각자는 엄마의 과거 사업과 관련된 비리, 조직적인 탈세, 그리고 불법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이미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영상과 협력자 의문의 메시지를 보낸 이의 제보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엄마의 죽음이 사고로 위장된 타살이었으며 세 남자 중 한 명과 그 배후 세력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세 남자는 돈을 노린 배신자이자 엄마의 생명을 앗아간 공범 혹은 그 배후 세력과 엮인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결국 나의 진짜 아버지는 재벌의 유산도 과거의 오명도 아닌 엄마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키고자 했던 평범한 남자였다. 그는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채 내가 이 혼란 속에서 스스로 진실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나약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나는 엄마의 강인함과 지혜를 물려받은 한층 더 단단해진 여인이 되어 있었다. 엄마가 남긴 것은 단지 막대한 재산이 아니었다. 진실을 찾아 헤매는 동안 나는 내 안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고 그녀가 나를 위해 바쳤던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이제 나는 엄마가 꿈꿨던 세상을 향해 나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았다.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 속지 않고 내면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용기,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딸을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나를 믿고 진실을 찾아 나설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큰 감동과 흥미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